국민들이 윤석열, 김건희의 미국 국빈 방문을 보면서 실망을 넘어 포기한 기색이 역력하죠. 전임 대통령들에게는 노무현, 주명박, 박근혜, 문재양, 대정숙 등 최소한 이렇게 이름은 붙여주며 갔는데 요즘은 육두문자입니다. 국민이 이렇게 부를 정도면 사실 내려와야 합니다. 이번 미국 방문에서 윤석열의 무지와 무능의 끝판을 보여줬죠.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젊은데 몇 줄을 못 외워 메모지를 든 모습을 바이든이 한심하다는 듯 보았죠. 이런 모습을 각국 정상 만날 때마다 보여줍니다. 정말 낯뜨거운 장면이죠. 알코올성 치매도 아니고 그 몇 줄을 못 외우니 말 다 했죠. 짧은 대담에서 메모지까지 동원할 필요가 없죠. 윤석열이 관용적으로 쓰는 정치, 경제, 사회적 용어를 몰라서 즉흥이 안 되는 사람이죠. 일반인보다 능력치가 낮아요. 자기 할 일을 잘하고 띵까거리면 잘 논다고 할 테지만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데만 신이 나고 열심히니 백수한량 같죠. 국가 자존심이 있지 그런 노래를 왜 부르죠? 윤석열은 박미중의 워싱턴포스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죠. 이걸로 윤석열의 친일사고는 확인이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윤석열이 친일파가 된 건 아무래도 일본 유학파인 아버지 영향이 큰 것 같네요.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건 상식이 부족해 답변을 피하면서 일본에 관한 건 굉장히 빠르고 단호하게 일본 편을 듭니다. 여론 악화도 불사하는 걸 보면 고착된 사고입니다. 이미 뱉어놓은 말에 대해서도 오역을 했니 뒤집어 쓰우고 이중인격자적인 행동을 반복하죠. 중국과 러시아는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평소에 북한에 남침을 저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혼란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니까요. 더욱이 북한은 러시아 무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독자적 남침이 어렵습니다. 미국만 전쟁 억지력을 가진 것이 아니란 얘기죠. 더욱이 러시아 국민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한국 호감도가 높은 한류 국가라는 걸 윤석열이 아는지 모르겠네요. 석유, 가스, 목재 등 자원 부국이고요. 우리가 러시아 병사들을 죽일 수 있는 살상 무기까지 우크라이나에 쏟아붓는다면 우리와 러시아는 원수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얻을 건 하나도 없죠. 미국은 핵 공유가 아니라는데 대통령실은 맞다고 하면서 늘 국민을 속이려 듭니다. 검찰 출신이 태판이라 모르면서 영악하기는 윤석열과 마찬가지죠. 정상 외교가 뭡니까? 실무진이 풀 수 없는 큰 결단을 설득으로 풀어내는 거죠. 바이든 앞에 가면 자신감 없이 질질 싸니 막혀있는 반도체나 전기차 문제 해결을 못하죠. 실질적인 성과는 없이 아메리칸 파이 노래를 잘 불렀느니 영어 연설을 잘했느니 말하는 노인들 보면 한심하죠.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도 팝송 노래 잘 불렀어요. 그런 논리라면 다음 대통령은 바비킴이나 스티브 유를 대통령 시키세요. 솔직히 윤석열보다는 더 잘할 것 같네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안 하는 여자아이의 목덜미를 잡고 키스하는 짓이라든가 사타구니까지 내려오는 넥타이, 그리고 끝없는 할아버지 스니커즈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죠. 그리고 김건희의 터질 것 같은 얼굴과 비정상적으로 혼자만 유일하게 장갑을 끼고 악수를 하는 모습도 기괴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마칩니다.